초콜릿 먹으면 살찝니다. 그제 청기누설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 다이어트 하는 파인애플 식초 TV 나왔는데 그 파인애플에다가 자연 발효 식초를 넣고 설탕하고 1대1로 해서 섞어 2주 정도 숙성했다가 먹으면 그러니까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계속 먹는 거죠. 6개월 동안에 밥 먹고 뭐 삼겹살 먹고 다 먹고 그것만 딱 먹으면 25kg 빠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그러면 일반 식초 그다음에 발효식초 중에 3개를 놓고요. 거기다가 지방 있죠, 기름, 돼지기름 지방으로 넣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넣어놓고 나서 그게 그대로인데 파인애플 식초에 넣은 거는요 이렇게 딱 잡으면 젓가락으로 잡으면 안 잡혀요. 왜?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지방을 녹인다는 거, 내장지방. 그게 되게 좋대, 효과가 있다더래요. 그래서 요새 난리죠. 그래서 갔더니 우리 여동생이 그거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다 우리 재수 씨랑 집사람이 전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TV 나왔던 거 씹어요. 근데 식초를 그랬더니 자연 발효 식초를 넣어야 돼요. 일반적인 거 말고. 그죠? 그거 설탕을 1대1로 해가지고. 그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죠?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해봐. 그럼 나와.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대요. 자연 발효 식초 팝니다. 마트에서. 또 팔아요. 거기 써 있어요. 자연 발효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일반 식초 쓰면 안 되고.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안 빠지는 겨. 된다고 빠져야지.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더 번 먹고 말고는 없어요. 근데 밥도 굶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거 먹어도 살 빠지겠어요. 자, 225페이지. 이번 특수한 거래라고 돼 있죠?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하면 언제가 취득이 되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시기일 중 빠른 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중빠른 날입니다. 중빠른 날.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이 나왔을 때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중빠른 날이 꼭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 양도세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이 두 개가 있어요. 얘하고 수용 2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양도세 취득시 문제가.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 해놓고 수용 해놓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장기와 수용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뒤에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정답이다. 근데 안 나오고 뭐라고요? 그냥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건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빠지면 틀린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냥 중빠른 날 이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뒤에 226페이지 가면 상속 또는 증여 얘기해요. 상속 또는 증여. 상속은 항상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이에요. 무조건 돌아가신 날. 어디서 물어보든지 간에 상속력이 뭐다? 돌아가신 날, 즉 언제? 상속 개시일입니다. 증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를 받은 날 그랬죠. 여러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계약일 그래요. 근데 양도세는 언제예요? 증여받은 날 그래요. 그럼 틀리죠.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밑에 써놓으세요. 그 증여받은 날은 그 밑에다가 취득세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는 언제가 이다? 증여를 받은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 어디 알고 있죠? 엉뚱하게 쓰면 안 돼요. 그 226페이지 맨 2번 상속 증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직접 건물 지었다. 허가받고 짓게 되면 언제 각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럽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러니까 내가 건물 허가받고 지었어요. 그럼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사용 승인서 교부해주죠. 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무허가 있죠. 무허가. 자,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될 수가 없네요. 대신 무허가로라도 지었다는 얘기에 사용은 할 거 아니에요. 사용은. 그죠? 근데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러니까 무허가는 항상 사실상 사용일이다. 실제 사용한 날. 그러니까 뭐 전기가 공급되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용하게 되면. 그죠? 그날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보겠다 하는 얘기죠. 4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그랬죠.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으셨는데 잔금을 다 줬어요. 그럼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잔금 날짜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언제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뭐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4번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그죠? 대금 청산의 날까지 완성 또는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아니라 언제로 간다? 그 대금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및 취득 시기로 보겠다. 그 얘기고요. 환지로 취득한 토지라고 되죠. 환지 또 나왔네. 이놈 환지 겁나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얘가요. 1999년에 농지를요 취득을 했어요. 그죠? 가지고 요게 이제 2010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사업을 시행해서 얘가 2014년에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 뭘로? 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서 2년에서 공사 끝났어. 환지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2016년에 이걸 팔았어요. 그럼 이날이 양도리죠? 자,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니? 그런 얘기예요. 보유기한 때 취득일은 언제다? 1999년이죠. 1999년. 자, 이 농지가 갑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 환지 받았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갑 거죠. 그럼 갑이 이거 팔고 이거 산 거 아니죠? 그죠? 뭐만 바뀐 거야? 지번과 지목만 바뀐 토지로 바꿔서 받은 거죠. 그래서 팔기는 뭘 파는 거예요? 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았지만 이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다? 이날이란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요. 환지 받기 전 토지. 그러니까 원래 그 토지 취득한 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이다? 1999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근데 얘가 증환지 가만지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겠습니다. 증환지 가만지를. 그 증환지 가만지까지 얘기하면 꼭 공법하는 거 같잖아. 지금 안에 내일 할 건데. 머리 아프게 괜히 미리부터 할 거 없죠. 그죠? 증환지 가만지 아시죠? 환지 처분에서 환지를 늘려받거나 적게 받았을 때 그 증감된 토지는 언제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공법 좀 되시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냥 226페이지 맨 밑에 5번 원칙만 보세요. 원칙.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됩니다. 증가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6번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 그랬죠?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 이게 또 뭐냐? 얘가 둘이 매매를 했어요. 가버리 매매를 했는데 얘가 1999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2016년 1월에 팔았어요. 등기 넘어갔죠? 근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얘가 소송이 걸린 거죠. 소송. 무슨 소송? 한쪽에서 무효소송을 걸었는데 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다?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 판결이 만약에 얘가 무효 판결 났는데 무효 판결이 언제 났냐면 2016년 8월 달에 났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 판결 났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죠? 그죠? 원위치해야 되잖아. 이걸 뭐라 그래? 환원한다고 환원. 아까 우리 배웠죠? 매매 원인 무효 소송, 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자, 무효 판결 났습니다. 자, 이걸 얘가 이제 다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2018년에 양도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 토지 취득일은 언제다? 그런 얘기죠. 이 토지 취득일은 언제다? 1999년이죠. 1999년. 왜요? 이거는 무효가 됐잖아. 이게 없던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상회복된 거죠. 그럼 이걸 다시 파는 거죠. 그럼 이 토지 취득일은 언제야? 1999년이죠. 그럼 그 자산의 뭐? 당초 취득일.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게요. 뭐라고? 무효 판결. 그죠? 무효 판결 확정일을 취득일로 본다. 땡. 아니고요. 언제 봅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죠? 6번이 그 얘기네요.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은 뭐다? 두 번째 줄 끝에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당초 취득일. 7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거라고 돼 있죠? 수용. 동그라미 1번에 수용.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잔금 지급한 날 아니면 수용 개시일 또는 세 개 중 뭐라고? 빠른 날. 그러니까 얘도 중 빠른 날이죠. 아까 누구하고? 장기할부 2개 중 빠른 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공부할 때 제가 이 중 빠른 날 강조하려고 그 고전 유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느 스님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는데 애들이 물장구 치고 노니까 이놈들아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왜 물장구 치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어?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했어? 난 중이다 이놈아. 그 말 끝나자마자 얘가 뭐라 했어? 난 중3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죠. 그죠? 유중이다. 그죠? 그 얘기까지 하면서 중빠른 날 했더니 요걸 홀딱 틀려버린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해줬더니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버려.
재작년에 쓰러지는 거죠 진짜. 왜냐면 저희 때는 중고등학생인데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교복이 입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목욕탕 들어가서 빨개 벗고 앉아있으면 누가 하면 둘 다 머리 깎았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2다 그러니까 중학 2학년이라는 줄 알고 얘가 난 중3이다 이놈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틀린다. 돌아버리는 거죠. 중바른 날 그죠? 그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은 시우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시우취득. 자 남의 땅을 갑이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시우취득 여기 민법 배우셨죠? 몇 년 이상을 점유하면 시우로 취득한다? 20년. 자, 20년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날이 시효 완성이 된 거죠. 시효 완성이래요. 그럼 취득했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등기를 하죠. 시효 완성되고 나중에 등기를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점유했다가 그죠? 시효가 완성돼서 점유로 취득하고 그리고 등기 치고 나서 양도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그런 얘기죠. 몇 번? 1번이거든요. 1번. 그죠? 시효가 완성됐죠? 그죠? 그러면 등기를 쳤어요. 근데요, 이날로 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날로 가게 되면 얘가 양도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요, 20년 동안 갑이 자기 땅인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사용수익을 했죠. 그럼 요 기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갑은 남의 땅을 날로 먹어가지고 세금을 여기만 내.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을 누가 내야 돼? 원주인한테 내라 그런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자기 땅을 생으로 지금 뺏긴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세금 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각이다?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날을.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점유 개시일 그래요. 점유를 뭐 한 날? 시작한 날. 그런 얘기죠. 점유 개시일.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동안 받은 땅이 이 땅이 마음에 든다. 좋은 땅이 있다. 그럼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부터 서 있으면 돼. 몇 년? 20년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기 땅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서 깃발 들고 서 있어. 매일같이. 그죠?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땅 주인이 19년째 됐는데 뭐라 그래? 내가 19년 동안 지켜봤는데 왜 맨날 거기 서 있냐? 내 땅이 나가래.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은 실제로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 땅을 사놓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 묻어놓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넘어갔는데도 땅 주면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농사를 짓는 거죠. 그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20년 넘어가면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뭐예요? 영역 표시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영역 표시. 새끼줄 딱 쳐놓고. 그다음 뭐라고 써야 돼? 무당 경작을 금합니다. 중요한 단어 3글자를 꼭 써놔야 돼. 뭐라고? 주인 100.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금 안 쓰면 안 돼요. 무당 경작을 금합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다음 주인 100 써놔야지. 그래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열받죠. 그렇죠? 점유 개시.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래서 8번에 시효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이 뭐다? 취득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기타 됐고요. 자, 거기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양도면 시효치는 나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229페이지 가면 5번에 양도차익 계산 구조가 나옵니다. 자, 계산 구조가 229페이지로 뒷장 넘어가면 230페이지까지 돼 있죠? 산출세까지 나와 있죠? 저 순서 외워야 됩니다. 그 순서, 계산 순서. 이걸 외우라고 그렇게 10번을 토하는데, 1년 내내 토하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안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왜 안 외우냐고, 많대. 이걸 많다는 얘기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걸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많아?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거 많다 그러면 용도지역 21개는 어떻게 외우냐고. 걔는 많다고 안 해. 왜? 그거 외우고 또 그것만 외우는 게 뭐라 있어요? 도관, 농자, 근유, 일전, 절정 외우고 또 뭐 외워? 용도 지구도 외우잖아. 경미, 보시고, 치하시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구, 뭐 외우고 또 그것도 뭐 용도 구역도 외우죠. 개, 도시, 수 또 4개 외우고. 그것도 뭔가 2% 부족해서 이런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 또 뭐 외워? 용정들도 외우잖아. 그죠? 5, 5, 6, 6, 7, 7, 8, 8, 9, 7, 2개, 4, 2. 그죠? 100, 150, 200. 그죠? 컴퓨얼, 용정률도 컴퓨얼 외우고 용정률 외우고 되잖아. 그죠? 컴퓨얼 5, 5, 6, 6, 7, 8, 8, 9, 12개 사이 컴퓨얼이잖아요. 몰라요? 50, 50, 60, 75. 그죠? 그 다음에 용정률 외우죠? 100, 150, 205, 900, 1100, 1300, 1500 해서 뭐 350, 400, 450. 그죠? 그거 뭐. 옛날에 제가 공법 잘했다니까. 그죠? 안 잊어버렸어요. 10년 뭐예요? 10몇 년이 뭐예요? 15년 넘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 나요. 경미, 오시거, 치하시계, 5, 6, 6, 7, 8, 8, 9개 뭐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외웠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외우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까짓 거 229페이지. 성의가 없어 못 외우는 거죠. 자, 양도세 계산서는 이었습니다. 자, 팔았어. 파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파는 거 다 내는 거 아니죠? 왜? 경비는 빼셔야지. 경비. 그죠? 그래서 필요 경비라는 걸 빼줘. 경비를 만든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필요 경비. 그리고요, 얘는요, 사고 팔고 남았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안 남으면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뭐 남았어. 그걸 뭐라 그래? 양도 차익 그래요. 차익. 어떤 분이 왜 항상 계산 방식이 양도 차익이냐는 거죠. 왜? 차손이 날 수도 있고 차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항상 이렇게 하냐. 차손이 나면 세금 계산 못 들어요. 차익이 없으면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익이지. 자, 양도 차익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필요 경비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뭐한 금액, 산 금액 당일 취득가액 들어가고 또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리고 뭐가 있다? 양도비. 양도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뭐라 그래? 필요 경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경비 차익이 생기면 이걸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가격이 순수하게 부동산의 가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올라갔다? 물가도 같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그래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왜냐면 양도세는요, 가격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근데 얘가 올라간 거 세금을 내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내잖아요. 어떻게? 양도 당시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실현된 차익을 한꺼번에 확 내게 세금을 내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뭐래죠?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 그대로 뭐라고요? 장기간 보유하면 어떻게? 특별히 공제해준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이거 해주면 양도 소득금액 그래요. 여기서 양도 소득금액. 자, 근데요, 이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죠. 얘 받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 장기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보유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공제니까 무슨 얘기야? 다 안 해주고 특별히 너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럼 얘는 한마디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 그럼 차별화 만드니까 그러면 아무나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주겠다. 기본만 갖추면 무조건 해준다. 그걸 뭐라 그래?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럽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얘처럼 보유기간 안 따지고 공제도 특별 대상 간가리고 무조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파는 금액에서 차비는 빼주고 경비 빼주고 남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게 한꺼번에 실현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보유한 게 실현된 게 한꺼번에 실현되는 부담이 가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뭐 한다?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 주겠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면 얘는 차별하는 건데 누구나 다 해주겠다. 뭐 기본공제 해줘서 남은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다 세율급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꼭 기억하시라. 왜? 시험에 이거 잘 물어봅니다. 순서 같은 것도. 이거 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아주 쉽게.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면 양도소득금액이다. OX.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땡. 틀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고 하니까 틀린 거고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왜? 지금이야 보니까 금방 쉽지만 이거 안 해오면 하는 정말 어려운 거죠. 왜? 어디서 못 배운지 모르면 그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런 식으로 문제 충분히 물어보거든.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안 되죠. 이걸 냈다는 얘기는 대놓고 맞으라는 얘기잖아. 순서는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것도 못 외우고 막 내용만 외워도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죠.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뭐다? 양도소득금액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그죠? 왜?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이 이거죠. 근데 우리 마지막 건 이해라고 해요. 기본공제. 그는 과표 계산 시 마지막 공제.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누구?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만 대충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면 순서 물어보면 틀리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여기서 거꾸로 물어볼게요.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뭐예요?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뭐예요? 기본문제 하나예요? 아니죠.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문제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빼주니까 과표가 줄어들죠.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공제죠. 이게 지금 별거 아닌데 순서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알면 너무 쉬운 일이지 모르면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은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지.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요. 지금은 전부 다 실거래가 하게 돼. 실거래가. 그죠? 기준시가 실거래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적용하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가 실거래가, 얘도 실거래가. 얘가 기준시가, 기준시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실거래가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나 10억 받고 팔았대. 나 살 때 7억에 샀어. 이거 안 됩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입증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계약. 당사자 쓴 계약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요. 뭐 10년 전, 15년 전에 산 거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15년 전에 실제 거래 계약서가 있느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있지. 계약서는 있긴 있지. 뭐가 있어? 다운 계약서가 있는 다운 계약서. 2007년도 이전까지는요. 전부 다 다운 계약서 썼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그게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보통. 그러니까 의뢰의 모든 계약서는 거의 다 99% 다운 계약서였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땐 좋았는데 지금 팔라고 치니까 내가 옛날에 10억에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는 5억에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팔면 취득가액이 얼마? 5억으로 계산해 주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만약 옛날 10억에 샀는데 5억에 썼어요. 그죠? 지금 11억에 팔아. 그럼 양도차익은 1억밖에 안 돼. 실제는 1억이죠. 근데 계산상으로는 6억이 나와요. 그러면 세금이 차익 1억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없어. 취득가액. 그죠? 왜? 실제 거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실거래가 있어. 지금 팔았으니까. 그죠? 그럼 취득가액은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얘는 무조건 실거래가하고 얘는 무조건 그 당시 취득금액이라 그러면 또 이것도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뭐가 없거나 실제 거래 계약서가 없거나 입증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팔긴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는데 뭐가 안 돼? 입증이 안 돼. 뭐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서류가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거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한다? 요걸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얘네들을 뭘로 본다는 거?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로 갑니다.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매매 사례. 이런 얘기예요. 내 건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부동산 매매가 된 적이 있다. 내가 10년 전에 101동 101호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그 취득할 전후 3개월 안에 101동 102호가 매매가 같이 됐는데 102호 건 실제 거래 계약서가 있어. 그럼 그걸 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를 네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내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자, 이거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내가 취득할 당시에 융자 받으려고 뭘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감정평가 기관에 내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입증하면 그거를 뭘로 봐주겠다? 실거래가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없죠? 그럼 뭘로 가? 환산가액입니다. 환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 공시가,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가액이 10억이에요. 양도가액이 있어.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환산합니다. 환산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이건 왜 거 없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비를 나누는 거죠. 그럼 기준시가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5만 원이고 얘가 3만 원이다. 그럼 얼마? 5분의 3. 그래서 얼마? 6억. 이런 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이걸로 뭘로 봐? 취득가액이라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환산 그래요. 그죠? 환산 그렇고 그다음에 이도 없으면 기준시가. 그죠? 자, 양도가액이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얘 똑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이도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주고 얘도 없으면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고
여기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딱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오면. 뭐? 순서. 이 적용 순서가 무조건 정확하게 아마 틀려요. 순서가 바뀌면 무조건 틀려. 이거 어떻게 한다? 매매사례 있으면 얘가 1순위. 이게 없으면 감정, 없으면 환산, 기준시가 이거예요. 만약에 매매사례 가액도 있고 내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도 있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얘가 우선이에요. 무슨 말이 가죠? 얘는 매감기. 그러니까 첫 번째 뭘 기억해라? 순서 반드시 기억해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시험 몇 번 나왔었어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땡 틀립니다. 왜? 바뀌면 안 돼. 무슨 말 이해가시죠? 또 하나 이거 있죠. 이거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환산은요. 과거의 금액을 현 시점의 금액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과거 금액은 어떤 거예요? 얘가 과거 금액이죠. 양도는 지금 양도했는데 환산을 지금 팔았는데 무슨 환산하겠어요? 여기는 환산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도 이게 나왔죠. 가장 최근에 한 게 이거예요. 가장 최근에. 틀린 지문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죠. 바뀌었잖아. 얘가 환산, 얘는 환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실 게 순서, 매감환기, 매감기, 그리고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사실은 이 환산가액은 특례 규정도 있거든요. 또 하나 특례가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이걸로 계산하는 거 재작년인가? 와 문제 못 풉니다. 네. 얘를 갖다가 해가지고 특례까지 적용하면 문제는 장난 아닙니다. 그런 문제 풀 수가 없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세법은 그래서 계산 문제 어떻게 해라? 찍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실감 안 나고 나는 풀어볼 거야 하는 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면 알아. 그럼 내가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포기해. 본인들이 알아서 얘는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찍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될 거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 한 20분 걸리죠. 그죠? 필요 없어. 그냥 도구만 기억해요. 매감환기, 매감기. 그리고 환산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고 양도가액 환산 없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229페이지 그 박스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돼 있죠? 박스. 그죠? 거기 가로 안에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거 지우라겠죠? 뭐 지우라고? 비사업용 토지 지우셔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정사항이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줄만 치세요. 그냥 뒤에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2019년이나 가야 적용됩니다. 왜?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3년 보유를 올해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까지 10년 보유했어. 올해가 11년째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장기 보유 받으려면 어떻게 돼? 올해부터 3년이 지나야 되니까 2019년도 가야 그죠? 받는 거죠. 왜? 2016년 1월 1일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야 뭘 받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개정은 지금 됐는데 사실 실제 적용 언제부터 받아?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급 적용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언제로 할 거예요? 뭐 3년으로 할 거야, 5년 전으로 할 거야, 10년 전으로 할 거야. 그러면 다 불만이 있죠. 그러면 세금이 돌려줘야 되잖아. 환급해서. 그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개정이 됐으니까. 일단 그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230페이지. 그 1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번에. 원칙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받아 기준시가를 된다. 왜?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그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라. 그럼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단 보시면 되고 2번 나중에 보시고요. 3번 보면 실거래가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죠. 보세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서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석을 잘못하면요.
지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틀렸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매감 환기인 맞는데 취득 양도가액은 환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는 그걸 뭐라고 돼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환산이라고 쟤는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번 지문은요. 얘를 물어보거나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아니면 양도가액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물어봐? 추계조사 결정 자체는 뭘 가져간다? 요 네 가지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뭐라고 나오면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오면 뭐고? 매감환기고 양도가액을 추계조사 그러면 매감기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지문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지층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걔는 그냥 뭐다? 법적으로 원칙이 뭐다? 그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취득가액은 매감환기로 가고 양도가액은 뭐? 매감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즉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취득가액 확인 이렇게 따로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지문인 거죠. 그리고 얘랑 또 엉켜가지고 이걸 틀렸다 해가지고 문제 내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 이해를 한 거야. 그래놓고 이거 나오니까 뭐 언제는 이거라면 언제는 이거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죠. 개념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쉽게 20회 때인가? 그냥 다음 중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럼 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추계조사 결정 순서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리고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쏘는 거예요. 그 순서 고르는 거죠. 그럼 뭐 고르면 돼? 매감, 환기, 주소문기 문제입니다. 매감, 환기 고르면 돼. 기역, 니은, 디귿.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나와? 지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땡 틀린 거죠. 왜? 이거 감정가액 매매 사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순서 기억하시고 환산은 여기만 있다.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가면 이제 필요 경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결정되면 이제 필요 경비가 지금 있죠? 세 가지를 뭐라 그래? 필요 경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식으로 계산할 때, 양도세 과표 약식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만 보통 많이 빼주거든요. 근데 필요 경비가 뭐니? 그러면 취득가액이 필요 경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경비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리고 뭐 양도비 이 세 개를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필요 경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지출 비용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 그런 거 있죠? 확장공사 샤시 이런 거 바꾸면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실 확장공사하거나 베란다 샤시 같은 거 고치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아니면 뭐 장판 교체하든가 벽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서 타일을 교체한다든가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경비로. 그러니까 법엔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이. 되게 많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써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필요 경비 인정되는 게 안 되는 게. 그죠? 인정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계산 그러니까 입증을 하면 인정해줘요. 그럼 만약에 베란다 확장공사 했어요.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인정받으려면 말로 하면 안 되죠? 계약 뭐 통장 내역?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 영수증. 무슨 영수증?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간이 영수증 인정 안 되네. 간이 영수증은 그냥 뭐 우리 식당에 밥 먹으면 영수증 끊으면 그냥 빈고를 막 주잖아. 그럼 자기가 5,000원짜리 먹고 7,000원짜리 먹었다고 쓰고 그러잖아요. 인정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그럼 1,000만 원인데 세금 계산 끊으려면 어떻게 돼? 100만 원 더 줘야 됩니다. 그 업자한테 1,000만 원 현금 받기로 했는데 나 세금에서 끊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안 끊어주죠. 그럼 얼마나? 100만 원 달라고지. 그 모르는 사람 또 내가 100만 원 왜 주냐 원래 1,000만 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줘야 됩니다. 그럼 왜? 세금에서 끊으면 매출 금액의 10%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달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를 줘야 돼? 100만 원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걸 받았을 때 경비에서 이 줄어드는 게 세금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받았는데 실제 세금 100만 원이 안 줄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받는 거 아니면 나중에 받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그 지출이고 이건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죠. 그죠? 양도할 때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거죠. 중개수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 양도세 신고를 내가 대행했어요. 세무사 맡겼죠. 그럼 비용 들어가잖아. 30만 원 주고 맡겼어. 그런 것들 다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증하면 다 빼줘. 그죠?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죠. 이게 당연히. 예를 들면 뭐라고 나와요? 이거는 필요 경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가에 들어간 항목, 자본적 지수에 들어간 항목, 양도비 항목을 다 외워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은근히 많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필요경비 그래서 1번에 취득가에 그랬죠. 1, 2, 3, 4 있고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나와 있고요. 뒷장 넘어가면 자본적 지출 돼 있고 4번에 양도비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비용인데 이걸 싹 다 외워가지고 문제 풀려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제가 여기다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자주 나왔던 지문 몇 개를 써줄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의외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책을 다 외우는 건데 그 책을 다 외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쓰겠나? 뭐다?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시험에 잘 나왔던 것만 일단 써주겠습니다. 이거라도 일단 알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얘는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있어요. 교재 보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세요.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취득세 낸 거 경비 빼줘 안 빼줘? 빼줍니다. 세금 낸 거니까. 옛날에 등록세 같이 냈죠? 얘도 경비를 빼줍니다. 당연히 빼주죠. 근데 얘는 안 빼줍니다. 왜? 가산세를 안 빼줘요. 근데 취득세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취득세 1,000만 원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 200만 원 더 내서 1,200을 냈어. 실제 세금은 그죠? 근데 나중에 경비를 얼마만 빼줘? 1,000만 원 빼주고 200은 안 빼줍니다. 왜? 그건 지가 잘못한 거죠. 지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은 뭐예요? 본인의 기체액사, 본인 잘못으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건 경비를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는데 뭐는? 그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경비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뭣도 안 돼? 보유 관련 조세도 안 들어갑니다. 보유 관련 조세가 뭐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정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도세는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팔고 남은 돈 내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남은 돈. 그럼 경비도 언제 들어간 거? 사고 팔 때 들어간 것만 빼줘야 되는 거지. 근데 보유는 사고 파는 거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와 관련이 없는 거죠. 보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예요.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지연했다는 얘기는 지연이 뭐예요? 지연 등에 따른 이자는 무슨 이자를 말하는 거야?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잖아. 지가 연체한 거잖아.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자는 두 개예요. 경비에 포함이 되는 이자가 있고 얘처럼 포함이 안 되는 이자가 있어요. 포함이 되는 이자는 뭐냐면 처음부터 약정에 의해서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는 경비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할부이자. 자, 내가 처음 계약할 때 뭐 했어? 할부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할부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가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야? 그 할부는 뭐예요? 원금에 뭐까지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는 경비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할부를 내다가 뭐 했어? 연체했어.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 연체이자가 나왔다. 그럼 그 이자는 연체이자는 누구 잘못이야?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이자 나면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는 포함이 되지만 뭐는 연체이자는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조심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요. 이런 거죠. 이건 뭐 복잡하게 올라갈 거 없이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말만 그대로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부당한 행위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걔가 신고했는데 시가 초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금액이 8천인데 신고는 얼마인가? 1억이 한 거죠. 그러면 시가는 8천인데 초과되는 2천은 뭐 한 거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세금 띄어먹으려고 2천 신고한 거죠. 그럼 그 초과되는 2천은 경비로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죠. 자, 다섯 번째는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는데 뭐는 안 된다? 수익적 지출. 이는 안 됩니다. 같은 지출인데 틀리죠. 자본적 지출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에요. 얘는요.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현상 유지 비용. 아까 말씀드린 수익적 지출, 싱크대 교체한다든가 그런 거죠. 아니면 페인트 칠한다든가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그럼 페인트를 건물에 칠하면 건물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 비용은 인정이 안 되고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경비에 포함되지만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쟤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현상 유지. 제가 말씀했죠?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성형수술 비용이고 요거는 화장품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여자들 화장품 비용. 화장품 비용 들어가죠. 근데 비용은 들어갔지만 지용은 원위치잖아. 현상 유지비죠. 이제 성형수술은 가치가 확 올라가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같은 지출인데 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앞팀하고 뒤팀하고 뭐 땡기고 머리 땡기고 양악술 해버리면 얼굴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비포 애프터 봐봐 깜짝 놀라잖아. 그 성형수술 비용이죠. 근데 화장품 비용은 돈 들였지만 뭐를 해? 지워봐. 원위치잖아. 화장했다면 반짝 그때만 그래. 지우면 똑같죠. 그죠? 근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고 현상 유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수익적 지출. 그죠? 조심해야 돼. 이 수익적 지출 그 화장품 비용. 여자는 자고로 산빨을 조심하랬죠. 뭐 화장빨, 또 뭐 조명빨, 또 뭐 사진빨. 요 세 개는 조심해야 돼. 요걸 보고 여자를 판단하면 안 돼. 요거는 완전히 180 틀리죠. 사진 보고 여자를 판단하면 안 돼. 오 사진 너무 이뻐. 그거 보고 한 반만 생각해야 돼. 여기서 50% 빼고 생각해. 본인도 깜짝 놀래. 본인 사진 보고 이게 누구냐고 그러는데 뭘 자기 사진 찍으면 뽀샵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안 된다니까. 조명빨도 조심해. 조명빨. 특히 여자 만날 때는 젊은 남자들 꼭 여자는 어디서 만나면 안 돼. 지하에서 만나면 안 돼요.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면 절대 안 돼. 여자는. 밝은 대낮에 봐야 돼. 대낮에. 대낮에 봐도 이 화장빨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지하에서 만나버리면 진짜 조명 또 막 조명이 막 그렇잖아요. 스름한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서 딱 봐봐. 웬만하면 이뻐 보여. 웬만하면.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깜짝 놀래. 근데 제가 미팅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교육에 다닐 때 집사님이 미팅 한 번 시켜줬는데 그래서 여자를 거기 지하 레스토랑에 만났어요. 내가 진짜로. 그걸 만났는데 안 나와. 여자가 없어. 시간 됐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거기에 여자하고 남자 나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저기 와서 앉아있어. 아까부터 나 저기 앉아있고 아무래도 찝찝하게 긴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모르니까 얼굴도 모르니까 얘기만 듣고 서로 앉아있던 거야. 그냥 모르는 거죠. 만나는 게 여자를 만나. 여자가 딱 보니까 긴 머리 생머리에다가 키도 커가지고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했잖아. 2시간 얘기하다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나왔는데 내가 거기서 앉아서 얘기할 때 그 봤던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와 머리 긴 거하고 키 큰 건 똑같아요. 근데 얼굴은 완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굴이 안 이쁜 건 아닌데 처음에 봤을 때하고 완전히 이 비교하면 극과 극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딱 와서 그죠? 얼마 있다 삐삐 있을 때 삐삐 막 전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욕 되게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 욕 되게 먹었어요. 그때 한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자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나를 소개시킨 거야. 왜? 제가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헤맬 때였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집사님 생각을 해준 거야. 그 여자가 부자니까 그리고 외동딸이래. 그러니까 오빠 하나 있고 딸 이게 그러니까 너는 거기다 비비면 너는 된다 해가지고 자기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했더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네가 뭔데 지금 네가 어디 비빌 데 있다고 거기 가서 비비라고 해줬더니 안 했다고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한 달 고생했네. 한 달 고생. 볼 때마다 이렇게 자고하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거죠. 왜?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그때 느꼈어. 조명빨 무섭구나. 그래서 조명빨 조심해. 화장빨도 조심해. 화장빨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목욕탕에 나온 여자를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진짜로 봤는데 누가 인사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죠?
나랑 같이 교회 부회장 하던 여자가 있는데 되게 친했어요. 일요일날 같은 동네 사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오빠 근데 진짜 순간 긴장해서 아니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걔가 목욕탕 갔다 생얼로 나를 만난 거야. 근데 걔는 나를 알아봤으니까 인사를 한 거죠. 얼떨결에 자기도. 근데 나는 못 알아본 거야 순간. 오빠 하는데 얘가 누구지?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오빠를 선 교회에 다니는 애밖에 없대. 딱 보니 형태 보니까 걔인 것 같아. 걔야. 얼굴이 화장만 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 휴직주. 얘는 안 들어가. 뭔 들어간다고? 자본적 시도 들어가요. 하면 돼, 여러분들. 그죠? 저 여자들이 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왜? 저걸 쓰라면 돈이 얼마나 아파. 어우, 무서워. 수익적 지출. 자, 자주 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라고?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땡.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5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간접 비용이 있어요. 양도 뭐라고요? 간접 비용. 그러니까 간접 비용은 이제 직접 비용은 뭐 중개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간접 비용은 시험에는 뭐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광고비 같은 거 있죠. 광고비.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뭐 교차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조선일보 같은 데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동안에 경기도 용인 쪽에 어떤 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3대 일간지에다가 밑에 하단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나왔어? 막 글 쓰는 거 내가 토박인데 원래 토박인데 가격을 싸게 판다 해서 평당 얼마인데 같이 와서 커피도 한잔 해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쭉 써가지고 하단 광고를 한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거 왜요? 광고비 엄청 들어가죠. 그분이 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거예요. 싸게 판다고. 근데 그 한참 나왔었어요. 근데 다 광고비죠. 접대비. 그죠? 왜냐면 양도 하다 보면 중개사 하다 보면 뭐 밥도 사고 뭐도 하고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간접 비용 그래. 간접 비용. 그죠? 마지막 하나. 이런 거 있죠?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이런 말이에요. 그 뭐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 경비로 뭐가 됐다? 산입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항목이 다른 소득금액 계산 이미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죠. 산입이 되는 얘기를. 그럼 이걸 공제받은 걸 여기다 또 포함시키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죠. 걔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7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얘는 알고 가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거 눈 감고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눈 감고 눈 뜨면 생각 안 난다 그랬죠? 눈 감고 외워봤자 생각 안 나. 눈 뜨면 생각 안 나. 걔는 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으라 때 진짜 이렇게 읽는다. 취득 관련 조세, 가산세, 보유 관련 조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얘는 취득 관련 조세는 경비 당연히 인정되지만 가산세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이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는 거래와 관계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얘는 연체이자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이 안 되고 얘도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현상 유지 비용 인정 안 되고 양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 경비에 산입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또 공제 좀 이중 공제니까 필요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읽으면 생각하면 읽어야지 그냥 이걸 읽으라 그냥 읽어 그냥 필요 경비 수익적 읽으라면 안 합니다. 그럼 백날 읽어 소용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는 안 외워도요. 만약에 수익적 추출 나오면 뭐가 생각나? 현상유지 화장품 비용이 인정 안 된다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답은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얘는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 경비 부분은 교재 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보고 자꾸 숙달시키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얘네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그죠?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233페이지 필요 경비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 근데 이거 다 보고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그냥 233페이지. 2번에 필요 경비 1번 취득가액. 동그라미 1번 있죠? 매입 또는 건설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 취득 원가에 상당한 가액. 즉 취득세나 등록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경우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포함하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포함 안 된다겠죠? 2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자,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은 포함이 안 된다 했죠? 그럼 제외한 금액이란 뭐예요? 필요 경비가 항목이 1,0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300만 원만 경비로 인정됐다. 그러면 요거는 필요 경비 산입된 금액이죠.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얼마? 700은 포함이 안 됐다. 즉 경비로 공제를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산입된 금액을 뭐 제외한 금액은 뭐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송 화해 비용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 나가서 명도 소송이 걸린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그 소송 비용도 뭐예요? 취득 관련에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럼 그것도 뭘 해주겠다? 경비료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3번은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 가액을 확장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 제가 말했죠. 요거는 연체 이자라고 했잖아요. 지연이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3번처럼 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는 뭐한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4번 아파트 분양 이 부가가치 얘기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취득세 과표할 때 필요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할 때 부가가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나올 때 얘랑 묶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조금씩 빠릅니다. 일단 놔두시고 2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뭐예요? 연체 이자죠. 걔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보시면 되고. 2번은 현재 가치 예전 차감에서 쭉 돼 있죠. 중요한 건 그 두 번째 줄 끝에 계산 시 필요 경비를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는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그러니까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에서 공제한다는 얘기는 공제한다는 얘기 빼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요? 경비료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얘기는 취득가액 1,000만 원 경비료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만큼은 뺀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경비료 인정은 안 해주겠다. 근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회계학적 용어예요. 회계학에 나온 용어예요. 그럼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 듣다 쳐. 잘 이해가 안 가요.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 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몰라도. 그냥 뭐라면 기억하면 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오면 얘는 뭐다? 필요 경비 인정이 되는데 그 공제를 안 받는데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지 이걸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이 뭐냐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도 4번도 그렇고 자 거기 포함하지 않는 항목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따로 보지 말고. 제가 교재는 잘 안 읽어요. 왜? 사실은 왜? 읽으면 더 복잡해요. 막 괜히 공부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더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포함되지 않는 거에서 요 7개만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교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면 좋은데 읽으면 더 헷갈려.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머리 아픕니다. 차라리 얘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막 나와요. 자주. 그거 쫙 풀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정리 막 하다 보면 어느 보면 나온 것도 나오고 나온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어요. 대신 뭐는 기억하라고? 요 7개 정도는 기억해주라. 왜? 그래야 그나마 5개 나오면 지문이 5개 나오면 그 중에 최소 2개는 여기 있어요. 2개는 이따가 2개나 3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문제를 찍더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죠? 요거는 기억하시라. 외우지 말라겠죠? 그냥 뭐라? 읽거라. 그죠? 보시면 되죠. 뒤에 자문적 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235페이지 양도비까지가 다 그런 얘기니까 교재는 안 읽겠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라 했더니 안 읽다 읽으라 했더니 읽으면 머리 아프죠? 읽지 마시고 요것만 잘 기억해라.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필요 경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쉬었다가 있죠? 장기부의 특별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치우지 마세요.